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협동조합 중에 친근하고 대중적인 협동조합을 들려면 신용협동조합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700여 개의 신협 영업점이 있는데요. 이 협동조합을 총괄하는 중앙회 회장이 2년 전에 선출됐죠. 최초로 선출된 우리 지역 출신이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문철상 회장입니다. 그런데 문철상 회장이 지난 9월 아시아 신협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문철상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협 반갑습니다. 총회장 문철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2달 전쯤이죠. 9월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 신협 연합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때 소감 좀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시아에는 약 23개국의 신협이 있는데 조합원은 약 한 4,300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신협이 세계 미국, 그다음에 카나다, 호주 다음에 한국 신협이 세계 4위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우리를 배우러 많이 오고 있고 우리가 과거 초창기에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듯이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우리 한국 신협의 모범적 사례들을 전파해주는 역할을 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경사스러운 일이니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으로서는 2008년 이후 첫 아시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선출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 15년 동안을 계속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 국가 이런 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네. 작금에 들어서는 우리가 이제 또 필리핀 타클로반의 태풍, 네팔의 지진, 몽골 울란바토르 빈민촌 이런 데 또 봉사활동도 많이 가고 그래서 한국 신협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신협인들이 네. 우리 한국 신협을 높이 평가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출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시아 신협연합회 사실 좀 저한테는 약간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예.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한 21개국이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679개 신협, 약 4,700만 명의 조합원이 71,280억이라는 달러죠. 자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 서민금융으로서는 대단한 그런 조직이죠. 현재 사무국은 방콕에 있습니다. 네. 아까도 세계에서 우리 신협이 4위에 오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아시아 신협 연합회에서 한국 신협이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그 감독 기능, 그리고 네. 교육 기능, 그 다음에 IT 기능, 경영 기법 이런 것들에 아시아에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고 아시아 신협들이 그것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우리는 그 에듀케이션 센터인 교육 연수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가 1년에 2번씩 그분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도 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많은 신협인들이 우리나라의 신협을 부러워한다고 그럴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의 신협은 규모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한국의 신협은 총 자산이 71조, 그다음에 조합원이 약 580만 명 이렇게 되고 전국에 905개의 단위 조합을 갖고 있고 네. 지점까지 합치면 약 1,700개의 점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예. 네. 지난 10월 14일이 한국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인 사회공헌재단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부협동조합이라는 게 뭔지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초창기 신협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돼서 제가 회장에 출마했을 때도 한국 신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협 사회공헌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조직이 늘 그 철학적 이념과 가치로 주장했던 나눔 정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자. 그래서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었는데 기업들이 하는 사회공헌재단은 네. 이윤의 뭐 5%, 7%를 띄어서 사회공헌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조직 구성원 중에 임직원이 약 15,000명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금, 도네이션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됐는데 벌써 52억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필리핀 타클로반의 태풍 피해, 그리고 몽골 그 빈민촌의 의료봉사, 그리고 네팔 지진 현장의 지원 및 의료봉사, 이런 것들을 지금 해외적으로도 해서 우리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내적으로는 1년에 한 15군데의 오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또 의료봉사를 갑니다. 서울의 그 열린의사회라고 네. 그 의사분들이 약 한 1,400여 명이 봉사를 하겠다고 접수해 놓은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모금액도 생각보다 상당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협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금융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그 이념이 나눔의 정신을 가장 으뜸으로 시작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동안에 초창기에 잘 해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윤 극대화라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휩싸여가지고 은행을 흉내내려고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71조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조직으로 커나갔기 때문에 다시 초창기 그 나눔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로 시작한 겁니다. 네. 2014년 신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예. 예. 전북 출신으로는 최초여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좀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노력도 많이 했지만 운도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늘 하느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협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이 사회운동이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땀을 흘려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3번의 도전 끝에 신협중앙회 회장으로 선출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군산에서 신협중앙회 회장에 선출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글쎄, 저는 이제 군산에 옛날에 그 경성고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신발 공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다니다가 군산 둔율동 성당에 본당 신부님께서 하루는 불러가지고 성당에 신협이 있는데 너무 유명무실하니 네가 청년회 활동하고 이렇게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너 여기 와서 한번 신협 좀 한번 살려봐라. 그래서 제가 신협으로 옮겨와가지고 1982년도에 신협연수원에서 초급 지도자반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요새 젊은이들 말로 심쿵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직이 있구나. 앞으로 내 인생을 이 조직에 걸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건물 정초석에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질 때 신협의 중앙회장, 뭐 중앙회 이사 이런 분들 그 이렇게 동판으로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앞으로 저 반열에 오르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 했습니다. 네.
회장으로 선출되고 2년 동안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가장 기억 남는 일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리가 2년 동안은 작은 시간 안에 그 사회공헌 재단을 52억이라는 자본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제가 회장되고 나서 자산 300억 이하의 아주 작고 힘들고 어려운 조합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득도 많이 나고 모범적인 조합들을 선도조합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합들에게 어려운 조합 하나씩을 멘토로 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조합을 모범적이고 훌륭한 조합들이 한 조합씩 맡아서 끌어주는 거, 그걸 만든 것이 또 하나의 큰 보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공헌 재단을 통해서 해외 의료봉사, 해외의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따뜻한 시선을 주고 나눔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은 서해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셔서 현재 지역에서도 뭐 W 갤러리 관장, 아리울 남성 합창단 단장 등을 맡고 계세요. 좀 뭐랄까 의외의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못 살 때는 돈을 많이 주면 그 조직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 요인, 그리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미션, 이런 것들이 조직을 젊은이들로부터 선호하게 만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나는 월급은 뭐 얼마뿐이 안 받지만 우리 회사에 가면 과장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고 이러이러한 사회에 공헌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 젊은이들이 그런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감성 경영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주 그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재직 시에는 네. 제가 첫 번째 가서 바로 한 게 이제 방송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활력을 줄 수 있는 행진곡, 점심에는 감미로운 영화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저녁 때는 편안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클래식, 이렇게 음악 방송을 시작을 하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전라북도 16개 출연기관 중에서 경영평가 2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런 감성 경영을 이제 신협중앙회에서도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취임의 변에서 밝히셨는데 어떻게 좀 계획대로 잘 되고 계신가요? 예, 신협중앙회에 가서 역시나 또 그 방송반을 만들어가지고 네. 각 지역본부까지 다 방송망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우리 직원 중에서 방송국 그 요원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디스크 자키도 시키고 아나운서도 시켜서 네. 또 아나운서분들을 프로들을 모셔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복도라든가 현관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시인들의 감성적인 시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함께 이렇게 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읽는 순간에 또 귀로는 그런 아주 좋은 음악들이 흘러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보니까, 중앙회에 가보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직원들 그 단합대회 시간에 연수원 운동장에서 이렇게 공차고 네.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뮤지컬 레베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 특히 50대 직원들 막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회장님, 새로 오신 회장님 말이야, 우리 볼 차고 말이야 삼겹살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면 좋은데 뭔 이런 걸 보라. 딱 끝나고 나서 직원들 여론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 네. 야, 이거 내년에도 이거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듬해에는 이제 대전 시립교향악단하고 함께 해가지고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와, 네. 그럼 뭐 우리 저 전북 출신 김동규 성악가도 모셔오고 이렇게 해서 네. 또 그때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11월 25일, 26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체 직원 530명이 모여서 이제 단합대회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공연도 넣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함께하는 자기들이 나와서 장기자랑 것처럼 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감성 경영에 관해서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지금 아시아 중앙회 회장이신데 앞으로는 좀 세계로 진출할 의향도 있으신가요? 이제 세계에는 105개 국가의 신협이 있어요. 그런데 세계 신협 협의회가 미국 위스콘신주 그 메디슨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신협 이사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이 그 세계 신협 이사회 한 자리를 동양 사람으로는 최초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이사들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그 미래발전 전략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5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네. 세계 신협의 미래 발전 전략을 연구하는 그런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계 신협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금융협동조합 하나만 갖고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늘 고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30년 전에 신협운동에서 도농직거래 운동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거리가 멀고 예를 들어서 저도 군산의 신협에서 엄마 조합원들 뭐 버스 2대로 괴산 신협까지 가서 고추, 참깨 이런 거 팔아주고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금빛신협에서 겨울 농작물이 제주도가 너무나 좋으니까 뭐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서울에 있는 조합원들이 그걸 보고 뭐 무 몇 개, 양파 몇 개, 양배추 몇 개 신청하면 박스 포장이 딱 돼서 실시간으로 택배로 배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금융협동조합이 아닌 새로운 모델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것을 저는 융복합협동조합 운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법이 허용해 준다고 하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금리로 따지면 한 4% 이내로 드는 임대아파트 사업 같은 거. 네.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어린이집하고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가진 뭐 24시간용, 2박 3일용 이렇게 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뭐 같이 여행도 한번 갔다 올 수 있고 아이들 그 키우는 데서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린이집을 우리 신협들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임대 아파트도 12평이나 13평짜리 그리고 지하에는 이당 2,000원짜리 깔끔한 식당, 약국, 병원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6평이나 7평짜리 임대 아파트를. 근데 그걸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해서 유럽의 신용협동조합처럼 종합적이고 멀티적인 운동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협동조합의 세계적인 메카라고 하는 스페인 몬드라고는 우체국 시내버스까지 다 신협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뒤에다 그룹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 카나다의 데잘링 신용협동조합도 데잘링 협동조합 그룹. 그래서 네. 자회사를 막 7개, 8개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럽 그 금융위기 때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에서는 15,000명의 젊은이를 신입사원으로 뽑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신협도 이제 그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발돋움해야 된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아주 작은 금리로 금융협동조합 하나만 갖고는 살 수 없다. 네. 그래서 임기 중에 그것을 꼭 기반을 닦아놓고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꼭
계획하신 바 이루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 전국 시대를 보내드립니다. 국내 최대 70MHz 대역폭의 주파수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5G에 다다르다. Everything is alive.